하고 그 가치는 유효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그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 뭐 사회 참여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입법 활동이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게을리한 측면이 우리들 스스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분명히 입장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함께 고생해보진 않았지만 시니어 클럽에서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진입해서 어르신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단을 운영하는 기관과 노인복지관에서 20만원 정도, 그 다음 공익형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차이를 현장이 또는 정책 위반자가 얼마나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현 시대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공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원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영주 원장님께서 더더욱 애쓰고 계신 걸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노인 사회참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도적 기반에서 조속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공격적 여지를 조금 더 상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제해 주셨던 우리 근로자성 발제해 주셨던 노무사님 의견에 저는 두 번째 의견에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사회참여라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가고 이게 개발원이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뭐 이런 데가 조금 더 사회참여 역할을 더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공익적 차원의 사회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과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진입이요. 그 다음 노동시장 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들이 진지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지혜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둔했구나. 복지관 협회도 마찬가지고 회장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게을렀구나. 이런 자구적 반성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활이라든가 기타 노동부에서도 우리보다 돈 더 많이 주는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들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우리는 왜 그 정도도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기관과 법인이 피해를 보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각 분야, 각 직능으로 내려가서 좀 더 이슈 파이팅이 필요하면 그것과 관련된 이슈 파이팅들이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저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노인인력 개발원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5년도 이후에 2015년 지금 일자리가 몇십만 개로 늘었다. 또 전담 기구가 생겨 있다. 노인인력 개발원이라는.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도 많이 늘었다. 이거 외에 정말 질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 협업의 체계가 잘 갖춰졌을까? 어르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을까? 잘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어느 지점에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질적인 내용으로 다시 논의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관과 법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장애인 고용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인상 이런 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결국 이 피해를 보는 건 어르신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대응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담 인력 부분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나 할게요. 과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는데 최저임금 주면서 자격을 사회복지사로 뽑으라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격은 사회복지사로 해놓고요 최저임금을 주고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그러니까 노인복지가 이런 데는 그 빈 공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더 지원해야 된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을 수행해도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효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람을 자존감 있게 대접해주는 정책적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영일 관장님은 근로자성의 문제가 결국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관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근로자가 아니게 하는 게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현실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동일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를 위해서는 입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좀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협업이 그동안 쭉 되어왔고, 오늘의 이 자리도 협업의 자리죠. 정치들이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여러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회 내에서 뭐 새로운 입법하는 게 쉽지 않다고도 다들 말씀을 하시고, 어찌 보면 내년 봄에 새롭게 이제 구성되는 국회의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준비하시는 이 입법이 1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잘 다듬고요. 각 일하시는 영역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 입법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단히 시장형 사업도 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말씀이 쉽지 않은 또 난관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또 이 협업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준비를 모아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자분은 직접 일을 하시는 수행기간 전담 인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종로시니어클럽의 김시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종로 시니어클럽에서 전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김실이라고 하고요. 전담 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는 점에 있어서 전담 인력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너무 큰 자리에 와서 약간 어안이 많이 벙벙한데, 저는 오늘 정책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전담 인력으로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전담인력 처우 개선의 첫 발돋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전담인력직의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노인 사회활동 지역사업 전담인력은 11개월 계약직이면서 116만 7천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제 4대 보험 8만원, 뭐 교통비 10만원, 식대 12만원 등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하고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국형 및 시장형과 같이 1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서 전담인력이 11개월마다 재계약 혹은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진행에 있어 일의 흐름이 끊기고 행동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은 다방면에서 악조건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한 전문대졸 인력에게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이 1년에도 못 미치는 11개월이라는 근무 조건이 사기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급여와 11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은 전담인력의 이미지와도 직결되어 전담인력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담인력의 경력을 하대하는 복지기관도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손실은 전담인력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당수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직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전담인력 교육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올해 3월 말에 교육을 들었는데요. 이는 실무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모두 익힌 상태에서 교육을 듣게 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문 지식보다 전산망을 다루는 것과 같이 단순 업무 내용과 그런 내용이 좀 많았고요.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대부분의 사항들을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력 개발원이나 지자체에 매번 문의하여 일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담 인력을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 권한의 폭이 좁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실무자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충을 많이들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전담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육 및 사업 설명의 시기 변경입니다. 먼저 전담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으로는 11개월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서 1년간 사업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책임감과 그 밖에 결정 권한을 주어 전담 인력 스스로가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낮은 급여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전담 인력직은 1년의 근무기간 설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현 급여 체제에서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담 인력직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인력의 근무 기간은 복지기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해 주어 전담 인력 근무 기간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전담 인력 또한 전담 인력직만의 급여 호봉 체계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전담 인력직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율이지만 급여와 근무 기간이 꾸준히 늘은 바 있는 전담 인력직은 현 노인 사회활동 지역사업 지역형에 해당하는 활동의 활동 기간이 늘면서 같이 늘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 지역사업 지역형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전담 인력직의 근무 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및 사업 설명의 시기 변경 희망입니다. 1월에 시행되는 사업 설명회는 2월부터 근무하는 전담 인력직에는 사업 설명회를 들을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사업 시작 전 작년과 달라진 지침 내용 등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면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궁금증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담 인력직의 교육 시기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전인 2월에 설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망 사회 교육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사례 위주의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0명이 넘는 전담 인력 선생님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담 인력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담 인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 우리 보건복지부 김지영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사 맡고 있는 노인지역과장입니다. 40일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거의 죽일 놈 비슷하게 돼서 오늘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 한번 왔다 가면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악몽도 꾸고 이러는데 지금 40일 정도 됐는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달라져서 제가 이제 좀 의아해할 정도인데요. 이제 눈물 나는 내용도 방금 들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근본적 취지가 뭐였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시도 담당자들 저희들 설명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노인 사회활동이 됐던 노인 일자리가 됐던 간에 이 사업이 처음 출발했던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도에 그때를 다시 되돌아 올라가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면서 우리 그 당시 노인들은 노인이 되면 빨리 은퇴해서 집에 가서 이제 쉬어라 이런 인식들이었어요. 좀 부정적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노년상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뉴에이징, 새로운 노인의 어떤 상을 이제 만들어냈던 게, 첫 번째가 프로덕티브 에이징, 생산적 노화, 그리고 두 번째가 서크스풀 에이징, 성공적 노화, 나의 성공의 그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1, 3세대 강사 역할이라든지 이런 쪽. 그럼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액티브 에이징, 활동적 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출발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공담을 알려주는 사업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이렇게 누리실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 활동의 기회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1998년도 그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되면서 사실 법 취지에 뚜렷하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 봉사와 취업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 사업의 이름은 노인 일자리라고 하나가 딱 있었지만, 실제로 안에 보면 지역에서 봉사 활동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내가 어떤 조합을 가지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9%를 넘어섰고,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이 14%를 넘어서게 되는데, 기존의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의 어떤 복지적 수준으로만 계속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걸로 보면 안 된다고 보이고요. 처음에 우리 일종의 선구자분들이시죠. 그 2000년에서 2002년, 2004년까지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간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즉, 지역 봉사활동, 지금 우리 공익활동의 제일 큰 문제는 공익활동과 이제 취창업,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도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시장형 활동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제 공익활동을 원래 지역봉사 쪽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일부 봉사활동으로 보기 힘든